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의 닮음과 비슷한 개념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도형의 합동입니다. 자, 두 도형이 합동이다라는 것은 두 도형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 하면 이 하나의 도형을 다른 도형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두 도형이 완벽하게 포개진다. 요럴 때를 우리가 두 도형이 합동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도형의 닮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도형의 닮음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무슨 사진을 볼 때 이렇게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합동인 두 삼각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만 커진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모양이 똑같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자, 이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보면 자, 왼쪽 아랫각이 완벽히 일치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랫각도 완벽히 일치를 합니다. 게다가 이 위쪽 각도 완벽히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은 요 내각의 크기들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크기가 달라졌다라는 건 요 변의 길이들이 더 길어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의 길이들이 세 변 모두 일정한 비율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요 왼쪽 변 있죠? 요 왼쪽 변이 예를 들어 1.3배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변도 1.3배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아랫변도 1.3배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확대했다라는 것의 의미, 크기가 변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일정한 비율로 변들의 길이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확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축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의 크기가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 변들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두 도형이 닮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두 도형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걸 조금 폼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다라는 겁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 두 도형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즉 닮음의 관계에 있죠. 이럴 때에는 이쪽 도형을 이렇게 확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두 도형이 완벽하게 겹치는 합동인 도형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보면 두 도형이 완벽히 겹칩니다. 따라서 이 두 도형은 닮음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합동이라는 것은 두 도형이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닮음이라는 것은 두 도형이 모양만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닮음이라는 것은 삼각형에만 국한된 얘기냐? 당연히 아니겠죠.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땡땡땡 해서 N각형에까지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이 이렇게 돼서 축소가 됐어요. 자,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이걸 이렇게 보시면 요 내각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각형은 모양이 똑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고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혹은 뭐 축소를 했을 때 요 둘이 완벽하게 이렇게 겹쳐진다면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갖다 놓고 조금 더 확대를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완벽하게 겹쳐져서 합동이 될 수 있다라면 이 둘은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도형의 닮음은 N각형에까지 확장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원입니다. 원. 자, 원은 이거죠, 이거.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두 도형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은 요 내각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원이라는 것은 내각이라는 게 없는데요? 네, 그렇죠. 원은 내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동그랗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은 크기가 달라도 모양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들은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평면 도형에서 이 닮음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로 닮은 두 도형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삼각형 ABC고 하나는 삼각형 A-B-C-입니다. 자, 이때 서로 대응되는 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 꼭지점 A에 대응되는 점은 꼭지점 A-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꼭지점 B에 대응되는 점은 꼭지점 B-가 돼요. 그리고 꼭지점 C에 대응되는 점은 꼭지점 C-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점들을 우리는 대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 생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두 대응점은 A와 A-가 이제 대응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와 B-가 서로 대응점이 되는 거고 C와 C-가 대응점이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응점이 있으면 대응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대응변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변 A-B에 대응하는 것이 요 변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 B-C에 대응하는 변은 변 B-C-가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변 AC-에 대응하는 변은, 자, 요 똑바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AC에 대응하는 변은 변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응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변 A-B와 변 A-B-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대응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똑같이 변 BC와 변 B-C- 있겠죠? 예, 요것도 서로 대응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 AC와 변 A-C-가 있는데 요 두 변도 서로 대응변이 된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응변만 있느냐? 아니죠. 대응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A와 각 A-가 대응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B와 각 B-가 대응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C와 각 C-가 대응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 A와 각 A- 요게 대응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 B와 각 B-가 서로 대응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각 C와 각 C-가 대응각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뭘 나타내는지 다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닮았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우리가 합동일 때는 이렇게 세 개를 쭉쭉쭉 연결해서 합동임을 표시했죠? 그럼 닮음은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요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닮음은 요런 기호로 표시를 해요.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닮음이 요런 기호로 표시된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기호가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닮았다는 뜻이구나,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때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삼각형을 지금 A, B, C 순서로 썼죠? 꼭지점을 A, B, C 순서로 썼을 때 요 닮은 도형을 나타낼 때도요, 요 A에 대한 대응각, B에 대한 대응각, C에 대한 대응각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삼각형 ABC라고 썼다면 이쪽에도 삼각형 A-B-C-의 순서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삼각형 B-C-A-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 대응각들을 순서를 맞춰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들을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도형이 닮았다라는 것은 두 도형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 내각들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닮음의 성질 첫 번째는요,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 A와 각 A'의 크기가 같고요. 각 B와 각 B'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각 C와 각 C'의 크기가 같은 거죠. 자, 이거는 닮았다라는 거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뭐 너무나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냐 하면 이 모양이 같고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크기가 달라졌다라는 건 확대 또는 축소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때 확대 축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는 뭘 의미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변 AB와 변 A-B'가 있습니다. 이 둘은 대응변이죠. 근데 이 둘의 길이의 B가 예를 들어 1대 1.5였다라고 한다면 요 변 BC와 B-C, 즉 이 두 개도 대응변이죠. 이 두 대응변의 길이의 B도 1대 1.5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CA변과 C-A-변, 요 두 변도 대응변인데 요 두 변의 길이의 B도 1대 1.5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AB, 변 AB의 길이 대 그 다음 A-B'의 길이가 BC 변의 길이 대 B-C' 변의 길이의 B와 똑같고요. 이것은 CA 변의 길이 대 그 다음에 C-A' 변의 길이의 B와 똑같다. 요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때 요 대응변의 길이의 B 있죠? 요 대응변의 길이의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걸 또 특이하게 두 도형의 닮은 B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도형의 닮은 B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요게 이 변의 길이의 B가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1.5였다 라고 한다면 이 두 도형의 닮은 B는 몇 대 몇? 1대 1.5. 그죠?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2대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닮은 B는 뭘 의미한다?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B를 의미한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정리합니다.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 첫 번째,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응변의 길이의 B를 우리는 두 도형의 닮은 B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요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여기 평면 도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나요?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이라는 게 있나요? 당연합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도 우리는 닮았다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체 도형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입체 도형들은 모두 합동인 입체 도형들입니다. 즉,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럼 이때 입체 도형 중 하나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그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양은 그대로 둔 채로 요 모서리들의 길이가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도록 확대 또는 축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어떤 한 도형을 똑같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다른 도형과 뭐가 되도록 완벽히 합동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 되는 거예요. 입체 도형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두면은 두 도형은 모양은 똑같고 크기가 다른 두 입체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쭉 뭐 했을 때
확대를 해서 다른 도형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요렇게 요거 일치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네요. 요렇게 일치하도록 만들면 두 도형을 합동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도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닮은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입체 도형에서도 닮았다라는 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질은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에 비는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도 이 확대 또는 축소한다라는 것은 모서리의 길이들이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대응하는 모서리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요 모서리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뭐가 될까요? 예, 당연히 뭐 설명 안 드려도 요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예를 들어 A 대 B였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즉 요 모서리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얘가 되겠죠? 예, 요 두 모서리의 길이의 비도 똑같이 A 대 B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당연히 요 모서리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얘가 되겠죠? 예, 요 두 모서리의 길이의 비도 A 대 B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요런 성질을 갖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질은요,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대응하는 면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세 변을 봤었죠. 세 모서리를 봤었는데 요 세 모서리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삼각형. 그렇죠? 네. 근데 요 삼각형에 대응하는 면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요 삼각형이 될 겁니다. 요 삼각형이 대응하는 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 두 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하는 세 모서리로 둘러싸여져서 만들어진 삼각형들입니다. 근데 이 모서리들의 길이의 비가 각각 A 대 B로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만 봤을 때에도 세 변의 길이의 비가 A 대 B로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두 삼각형은 크기는 다른데 모양은 똑같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예, 따라서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 말고 다른 면들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개를 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입체 도형의 닮음의 성질이라는 것은 평면 도형의 닮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그냥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평면 도형에 대한 닮음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